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반복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은 알파파 상태로 들어도 제가 별로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매 시간 새로운 걸 계속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반복을 한다 그러면은 졸릴 수밖에 없겠죠. 뒤에 가면 다시 좀 새로운 게 나오는데 앞부분은 어 그냥 그 나의 무의식에게 공부를 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자, 그러면 C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 자, 헬로 월드 이그젬플에서부터 많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할 때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헬로 월드를 일단 돌려보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습을 시켜놓고 느낀 건데 이제 코드를 한 요만한 걸 드리면은 뭐 일단 그 코드를 다 똑같이 쳐놓고 실행시켜보고 안 돼요라고 하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코딩을 할 때도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컴파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줄 짜고 컴파일하고 테스트하고 한 줄 짜고 컴파일하고 테스트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드릴 때는 그걸 한 줄 한 줄 하라고 시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교재를 만들 때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최소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드린 건데 이제 그거를 오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린트f가 있으면은 프린트f인데 이번에는 뭐 더블형을 출력을 하네? 그러면은 더블형 출력은 어떻게 되나 보다 한번 해보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일단 코드가 이만큼 있으니까 좀 빨리 끝내려는 욕심에 막 쳐놓고 안 되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그냥 이거 뻔하다 싶은 정도가 아니면은 한 줄 한 줄 이렇게 봐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전부 파악이 될 때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을 하는 게 변수 선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로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인티저형, 그 다음에 캐릭터형, 그 다음에 플로트, 더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티저형에는 정수 1, 2, 3, 4, 5, 6, 7, 8 뭐 이런 것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것들 정수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고, 캐릭터 타입에는 뭐 캐릭터, 글자, 뭐 문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중에는 뭐 줄바꿈이라든지 그다음에 널 캐릭터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랬죠.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 문자들이 또 따로 있다고 설명을 했었고, 그다음에 플로트 같은 경우는 실수라고 그랬어요. 1, 2, 3.45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플러스 타입은 맨 끝에 F를 붙여주는 게 좋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F 안 붙여도 저도 워닝만 나오고 끝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도로 정밀한 프로그램을 만든다. 뭐 보니까 그 실습하고 나서 어떤 학생이 로또를 추적을 해봤더라고. 자기 이제 로또 이걸 맞춰보겠다고 해봤던데 이제 뭐 로또 번호가 됐든 주가나 이런 걸 할 때는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할 때는 이게 플러트인지 더블인지를 나 스스로가 프로그래밍 할 때 미리미리 딱 지정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플러트 타입을 할 때는 플러트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배울 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혹시 웹 프로그래머가 돼갖고 나는 뭐 프론트엔드만 하면 돼 뭐 이런 식이 된다면 그땐 대강대강 짜게 돼 있는데 그때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발달을 하는 거고, 일단 저는 이렇게 엄격하게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더블도 마찬가지로 뭐 123.123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변수형을 바꿔서 넣었을 경우 그때 캐스팅이라는 게 된다고 그랬죠. 형 변환. 그래서 얘를 F를 뗀다면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얘가 자동적으로 플로트 타입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플로트 타입이 가질 수 있는 메모리의 한계가 있는데 오른쪽에 대입하려고 하는 거는 더블형이다. 이게 더블형이다. 그러면은 작은 쪽에 맞춰야 되겠죠? 큰 걸 작은 쪽에다 이렇게 잘라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정밀도를 좀 떨어뜨리고 플로트 자리에 억지로 껴넣는 식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캐스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캐스팅 중에서 우리가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문자형을 인티저 타입으로
이제 이렇게 뭐 캐스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문자도 내부적으로는 컴퓨터가 숫자로 바꿔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 설명했고, 그때 아스키 코드라는 걸 얘기했었죠. 아스키. 그래서 대문자 A를 캐릭터 타입의 대문자 A를 인티저로 강제로 변환을 하고, 강제 형변환을 하고, 그다음에 정수형으로 출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65라는 숫자로 바뀌어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숫자를 가지고 조작해서 암호화를 하기도 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중요한 성질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다음에 중요한 타입 중에 하나가 이제 불리언. 그래서 std 불. 예전 C에서는 불 타입이 없고 true냐 false냐, 참이냐 거짓이냐를 0이냐 1이냐, 그러니까 1이면은 true고 false면 0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사실 컴파일러 내부적으로는 0이면 false고 0이 아니면 다 true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니까 이제 C 랭귀지에서도 불리언 타입을 허용을 했죠. 그래서 is 뭐 true 이렇게 되면은 false다 혹은 true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결국 프로그래머가 사람이란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포문을 반복문을 사용을 할 때, 자, i는 0, i 뭐 3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여기 가운데 있는 게 조건이라고 그랬죠. 조건.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쳐버렸다. 그러면은 얘가 무한히 돌겠죠? 해볼까요? 무한히 돌죠. 무한히 계속 반복되죠. 왜냐하면은 비교하는 부분, 여기 가운데 들어가는 건 비교하는 자리죠. 비교하는 자리는 0이 아니면은 다 true라고 보는 거예요. 0을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안 하겠죠. 항상 false니까. 자, 포문을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포문을 넣을 때는 요 안쪽에 어떤 뭐 부등호라든지 등호라든지 뭐 어떤 조건문이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아주 개빡한 프로그래머나 혹은 어떠한 다른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꼭 이렇게 짜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없다고 보장은 못해요. 그럴 경우에 이게 항상 true 값을 넣어주고 싶어서 만든 거다라는 걸 표현할 때 1이라고 써놓으면은 오타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true라고 써놓고 intentional 뭐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는다면은, 이 프로그래머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희한한 형태로 해놓은 거구나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죠. 자, 지금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좀 더 나중에 이제 경험이 좀 쌓이면은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놓으셔야 되는 거는, 불리언 타입 같은 게 글자 수가 많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코딩을 엄청 많이 하다 보면 이것도 귀찮아질 수 있어요. true, false 치는 게. 그래서 그냥 1,0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래머들은.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런 불리언 타입 같은 걸 사용하는 게 남들이 볼 때 오류를 줄여주는 조금 더 좋은 방법이다.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불리언 타입은 true하고 false 두 가지 조건을 갖고 있고, 원래 표준 C에서는 0이면은 false고 0이 아닌 값이면 true로 인식을 하면서 조건문을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최근에는 불리언 타입이라는 게 들어왔고, 저는 불리언 타입을 사용하는 걸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옛날 교과서 같은 경우는 불리언 타입이 없어요. 옛날 교과서는. 요즘 교과서는 아마 있을 겁니다. 다음에 콘스트라는 걸 배웠죠. 콘스트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머의 실수를 줄여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측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인티저를 한번 이렇게 초기화를 했는데 i 값을 다시 내가 어디서 바꿔주려고 한다 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생기죠. 컨스트가 붙어있는 변수는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파이 값이 뭐 3.14 15v 이렇게 했는데 그걸 누군가가 다른 곳에서 바꿔버리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완전히 엉망이 될 수도 있죠.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하는데 파이 값이 틀리면은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바뀌면 안 되는 값에는 이렇게 컨스트를 넣어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이제 함수 얘기할 때 한 번 더 반복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선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입출력.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C 프로그래밍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printf하고 scanf였죠. printf, 그 다음에 hello, 그 다음에 정수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t 이런 식으로 포맷, 어떤 양식, 그러니까 print formatted, 그래서 어떤 양식을 주고 거기에 양식에 맞춰서 출력하는 그런 함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변수를 입력을 받고 싶다면은 인티저 뭐 j 이렇게 해주고 scanf, 그 다음에 인티저를 입력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변수명, 입력받을 변수명 앞에 AND 기호를 붙였죠. 그래서 이 얘기는 단순히 scanf로 입력을 받을 땐 앞에 AND를 붙여줘야 된다 이렇게 외우면 절대로 안 되고, 그게 아니라 모든 변수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OS가 너 이 부분 사용해라고 메모리를 던져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메모리를 할당을 받고 그 메모리에다가 뭐 i 값은 1이다, j 값은 몇이다 이렇게 값을 저장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가 scanf 함수에다가 알려주는 건 뭐냐면은 이 j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주세요 이게 아니고 j가 할당 받은 메모리 위치에다가 입력을 받은 값을 넣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 정수에 해당하는 사이즈의 메모리만큼을 요 메모리 위치에다가 덮어 써준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르칠 때 요거를 그냥 AND 기호 붙여서 하면 돼요 라고 가르치게 되면은 나중에 그 어레이, 동적 할당된 어레이 값을 scanf로 바꿔나 할 때 문제가 크게 생겨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글자를 한 글자씩 입력을 하고 출력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한 글자를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put 캐릭터, put치라고 읽어야 되나? put 캐릭터, A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한 글자가 출력이 되죠. 자, 그래서 한 글자 출력이 됐죠. 다음에 뭐 그 new line 또 한 글자 출력하면 다음 줄로 바뀌죠. 그러니까 printf 하듯이 한 글자씩 출력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 글자씩 뭔가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나중에 그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글자씩 입력을 받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러면은 캐릭터 뭐 캐릭터 인풋, 이거는 get 캐릭터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한 글자씩 입력을 받게 되겠죠. 주의할 점은 get 캐릭터도 scanf처럼 여기까지 딱 왔으면은 입력을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지금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게 입력을 기다리는 거죠. 한 글자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종료가 됩니다. 더 할 일이 없으니까 종료가 되는 거겠죠. 입력받은 글자를 출력하고 싶다면은 put 캐릭터 이런 걸로 한번 찍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H자를 입력을 하면은 H가 출력이 되면서 나오죠. scanf와 중요한 차이가 또 한 가지가, scanf는 우리가 텍스트 콘솔 여기 텍스트 창에다 이렇게 치면은 친 게 일단 화면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엔터를 치면 입력이 들어가는 방식이죠. 얘는 get 캐릭터는 입력을 받아도 텍스트 창에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럴 때 쓰라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입력했는지 다시 보려면은 화면에 put 캐릭터로 다시 출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자,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자, 반복문 봅시다. 반복문. 자, 우리가 반복을 해서 뭔가 하고 싶다. 반복해서 뭘 하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 배우는 것이 포문이죠. 그래서 포문의 중요한 특징은 for라고 치고 이 괄호 안에 세 가지 조건을 넣는다고 그랬고 그 세 가지 조건은 세마이콜론 두 개로 구분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보통 몇 번 반복을 했는지를 카운트할 때 사용할 변수를 하나 인티저로 보통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반복을 하는가. 그래서 3보다 작을 때 반복을 해라 그러면은 0에서 시작을 하고 3보다 작을 경우에 계속 반복을 하고 보통 여기다가 플러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그 i 값이 증가하도록 조건을 넣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이걸 넣는 거는 여기에 이렇게 넣는 거하고 동일하다고 그랬죠. 이때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자, 보통 여기에 넣어요. 포문을 사용하는 이유가 저런 식으로 밑에 넣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줄에 이렇게 쫙 깔끔하게 넣고 싶어서 포문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복을 할 땐 다 이렇게 하니까.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요 인티저 i가 변수가 선언이 됐죠. 그럼 이 인티저 i는 요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요 안에서만. 뭐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도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인티저 i는 정의가 된 영역이 요만큼인 거죠. 여기서 벗어나면 인티저 i를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printf 이렇게 하면은 요 i를 찾을 수 없다고 컴파일 오류가 뜨죠. 왜냐하면 이 인티저 i는 요 안에서만 정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영역을 벗어나면 순간 OS한테 나 이 변수 쓸 만큼 썼으니까 메모리 도로 가져가라고 돌려보낸다고 그랬죠. 그럼 OS는 다른 용도로 그 메모를 다시 활용을 하겠죠. 자, 포문 안에서 이렇게 인티저 값을 선언을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얘를 밖으로 빼주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인티저 i는 여기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이 밖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은 inner loop.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값을 찍어 봅시다. 자, 포문에서는 여기서 값을 한번 초기화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번도 안 오겠죠. 초기화는 한 번만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실행을 시키고 다시 올라와서 여기 증감시키는 부분 여기를 실행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비교를 하고 오케이 true다, 요 값이 true다 그러면 다시 실행을 시킨다고 그랬죠. 반복되는 과정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할 때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하고 혹은 이용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요 i가 이 증감되는 부분이 마지막에도 한 번씩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 2일 때 i가 0에서부터 3보다 작을 경우에 실행이 되는 거니까 0, 1, 2일 때 여기서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i 값이 3으로 증가가 된 상태에서 i가 3이 됐을 땐 얘가 false가 뜨죠. 그러니까 밖으로 빠져나가서 여기서는 3이 출력이 돼요. 자, 아이고, 줄바꿈을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자, 넣어줍시다. 자, 그래서 0, 1, 2가 루프 안에서 실행이 됐고 3이 증가가 된 채로 포문이 끝났죠. 그러니까 여기서 i 값이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티저를 정의를 할 때 얘를 여기 안에다 집어넣었다면은 밖으로 나왔을 때 i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3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OS로 리턴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변수 선언의 영역 문제 되게 굉장히 좀 잘 사용하는 게 신경 써서 잘 사용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인티저 i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같은 이름의 변수가 두 번 나오잖아요. 이때는 더 안쪽 영역에서 정의가 된 게 사용이 돼요. 여기서 하나 더해서 인티저 i는 뭐 3이다. 자,
안쪽에 한번 더 정의가 됐죠. I 값이. 이럴 경우에는 이 영역에서는 요 중괄호 영역에서는 얘만 살아 있어요. 얘가 있긴 있는데 얘가 없는 게 아니고 요 영역에서는 작용이 되지만 여기서는 i라고 하면 얘가 접근이 되는 거예요. 다른 애예요. 다른 메모리를 가져요. 자, 그래서 실행을 시킨다 그러면은 딱 들어가자마자 i가 3이 되니까 한 번 출력하고 나서 이게 false가 돼서 끝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3번을 다 돌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름을 갖게 줬지만 실제로는 다른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영역에서 다시 i 값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행이 3번이 돼요. 자, 3번이 실행이 됐는데 출력은 3이 됐죠. 그 이유는 얘가 출력한 i 값은 얘가 아니고 얘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할 때 아예 변수명을 다르게 쓰세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의 변수명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지 말고 다르게 쓰세요. 그게 좋아요. 아예 헷갈릴 여지를 줄이는 거죠. 시험 문제는 이게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는 이런 걸 뭐 헷갈리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좋겠죠. 자, 변수의 영역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고, 그 다음에 변수 영역이 중괄호하고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했죠. 그래서 printf다 그러면은 3이다. 4. 그러면은 요 인티저 i 값은 요 중괄호 영역 내에서만 그 접근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괄호. 그 다음에 연산자 i 는 i는 i 플러스 1과 동일하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게 좀 낯설 수가 있어요. 어떤 변수가 자기 자신에다 2를 더한 다음에 그걸 대입을 하네? 이러면서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메모리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모리의 값을 CPU로 가져와서 그 값에다 1을 더한 다음에 1이 더해진 값을 다시 메모리에 대입해서 쏴준다고 그랬죠. 덮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포문에서 얘를 1씩 증가하는 게 아니고 30 증가할 수도 있고 10씩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그때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플로트로 쓸 수도 있어요. 플로트로 하고 뭐 f는 0.0에서 뭐 1.0까지, 그 다음에 f가 증가량이 1.0f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f에다가 1.0을 더하는 그런 코드라고 그랬죠. 연산자. 자, 그래서 이렇게 플로트를 쓰기도 해요. 플로트.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플로트 같은 경우는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터레이션 수를, 반복 횟수를 인티저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코딩을 하는 경우가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는 인티저를 활용을 합니다. 아이고. 자, 그다음에 while문하고 doWhile문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자, while문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for문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while문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doWhile문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for문 i는 i가 3. 자, 이렇게 돼 있다면은 j는 0, j.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위에 있는 포문하고 밑에 있는 포문이 완벽히 동일하게 작동해요. 근데 차이가, 포문은 괄호 안에 초기 조건과 그 반복 조건과 증감 조건을 다 넣을 수가 있죠. 그런데 자, 초기 조건은 while문은 초기 조건은 여기 와 있고, 그다음에 반복 조건은 여기 와 있고, 증감 조건은 또 여기 와 있죠. 그래서 포문하고 while은 사용법이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기능은 완전히 같아요. 그리고 포문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while문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다만 프로그래밍 할 때 내가 얼마나 편한가, 그 다음에 머리를 좀 덜 써도 되는가, 그 다음에 실수할 가능성이 적은가, 그거 차이예요. 자, 포문을 할 때는 얘를 절대 안 빼먹겠죠? 얘 없으면 컴파일이 안 되잖아. 실수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포문 코딩 할 때 여러분들이 요거 빼먹는 실수를 많이 해요. 증감 조건을 안 놓고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은 무한히 돌죠. 그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포문도 가끔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뭐 플러스 빼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도 무한 루프 돌죠. 포문도 실수를 하는데 while문은 요거 증감 조건 빼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while문은 그냥 무한 루프 돌릴 때 써요. 용도 자체를. 자, 그러면은 보통 어떤 경우냐? 여러분들 게임할 때 보면은 게임은 기본적으로 뭐 엑시트를 클릭하지 않는 한 계속 돌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뭐 서버 프로그래밍 같은 거 할 때 인터넷 그 서비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계속 돌리는 걸 가정으로 하고 만들잖아요. 포문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 반복이 되고 언제 멈출지를 미리 지정을 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while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그냥 무한히 도는데 언젠가 중간에 멈출 때,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은 멈출 때, 그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보드 입력을 아까 받는 그 get 캐릭터를 배웠죠. 그러면 캐릭터 C는 get ch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입력받은 캐릭터를 뭐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if c가 뭐 x다 그러면은 나가라. 자, 브레이크문 처음 배웠죠. 브레이크문은 반복문을 깨고 나가요. 그래서 x자를 딱 입력을 해주면은 c가 x랑 같으니까 if문 비교문이죠. 비교문에서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그 다음 문장을 수행하죠. 그러니까 while문으로 막 돌리다가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깨고 나가는 거예요. 해볼게요. ABCD 막 할 때는 반응이 없다가 X를 딱 누르면은 종료를 해버리죠. 그래서 while문은 이렇게 반복을 계속할 경우에 많이 써요. 근데 보통 이제 뭐 어디 뭐 경시대에 나가고 뭐 시험 보고 이럴 경우에는 뭐 자격증 시험 이런 거 볼 때는 포문을 while문으로 바꿔라, 뭐 while문을 포문으로 바꿔라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반복문이기 때문에 똑같이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구조의 특성상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경우에 while문을 많이 쓰더라, 포문을 많이 쓰더라.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while문 안에 항상 요거 true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C 프로그래밍 할 땐 요걸 그냥 1로 써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0이 아니면 true라고, 0이면은 false고. 그래서 C 스타일에서는 그 무한 반복을 돌릴 때 이렇게 1 넣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격상 꼬박꼬박 그냥 true를 써요. 헷갈릴까봐. 근데 옛날 코드들을 볼 때는 2를 볼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문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을 하면은, 자, if c가 뭐 a다 그러면은 continue. 자, if문은 조건문이고, 그 다음에 continue는 뭐냐면은 continue 다음에 있는 거는 실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if문에서 조건이 만족이 되고 얘가 실행이 되면은 continue가 실행이 되면은 건너뛰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와요. 자, 지금 보면은 입력을 받으면은 입력받은 글자를 출력하게 돼 있죠. 그다음에 A를 입력받았을 경우에는 continue니까 출력을 안 하겠죠. 자, 실행을 해볼게요. 비비비비비 다른 글자 넣을 때는 다 출력을 해주는데 A를 칠 때는 아무리 쳐도 화면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컨티뉴로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반복문까지 설명을 했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if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분기문 설명이 들어가겠습니다.